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폭염이 열대야까지 몰아닥쳐서 참 힘든데요. 고고TV를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지난 포럼 동안 고고TV가 참 화를 많이 내는데 격정적으로 화를 많이 냈는데요. 이 정권은 끝났습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을 김건희 정권은 김건희 정권은 말로가 어느 정권보다 비참할 것이다, 처참할 것이다 하고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저는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이 웬만하면 제가 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무너지면 대안 세력이 없어요. 대안 세력이. 정치 대안 세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유승민이, 저렇게 윤석열 정책을 콕콕 집어가면서 비판하는 것은 다 말이 옳다. 그런데 큰 것을 못 본다 하는 것이었고, 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 헌신으로 정치에 진입을 했고 현재도 그러한 삶을 사는 정치인이라고 고고TV의 근래에 재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외에 국힘 정치인이나 꾼들을 보면은 한 놈도 그런 놈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고고TV가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아닙니다. 김건희 정권은 말로가 처참하게 비참할 것이다. 어느 적대 정권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보름 동안에, 약 보름 20일 동안에 윤석열이과 김건희가 갖고 있는 민낯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또는 국가 아젠다 정책이라든가 또는 국가에 대한 철학, 시민에 대한 철학,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다 나타났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윤석열의 3월 9월이니까 3구 대선 이후로 사실상 대통령이죠.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 이후로 4, 5, 6, 7, 8, 약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의 무능과 무지와 또는 무식은 고고TV뿐만 아니라 일반 합리적 보수층이나 또는 시민들은 알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간신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음 해도 무지, 무식,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기괴한 정권으로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 김건희를 보호하는 정권이다 하고 국민들이 지난 포럼이나 20일 동안 결론을 내렸고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윤석열은 국민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김건희 마음대로, 김건희 뜻대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나타나면서 시장을 돌아내고 먹방을 찍어대며 그것을 갖다가 소통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다닌다는 거죠. 그건 소통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윤석열을 보면은 한 번도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용콘대가 대통령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나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김건희에 장악된 대통령실이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말을 수발하는 대통령실로 변했다 하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한 번도 국민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며,
두 번째, 윤석열의 인사정책인데요. 물론 민주당 애들이 오버하는 경우도 있다. 청문회에서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윤석열이 보면은 대한민국의 합리적 인사나 또는 국민을 위한 인사를 청문회에 내놓지 않았다. 장관 후보에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15% 장관급 15명을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죠.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이상민이고, 또 요번에 김용호란 그 앵벌이 유튜브를 갖다가 장관집에 통일부 장관 임명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저 김건희 정권은 유튜버와 또 늙은이들의 환호를 받는 사람들만 가용을 시키는구나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죠. 김용호 같은 경우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용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이죠. 걔 그런 쌈마이나 양아치적인 성격을 가지는 절대 국가의 녹을 먹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그 과정에 청문회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료도 하나도 안 내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앵브리 유튜브라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는 유튜브라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자료를 내지 않고 모든 자료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당과 시민과 싸우는 상태에서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앞으로도 따라서 윤석열은 장관 임명을 되도록이면 안 가르려 그럴 것이나 장관 임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의 인사정책이 보면은 방공과 인사정책도 그렇고 국가 아젠다도 그렇고 방공과 반중이에요. 방공과 반중. 즉 빨갱이들하고 싸우자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천년에 그 국정 철학인지 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무조건 잘라내고 숙청을 시키고, 그건 당 말고 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도 지 마음에 안 들고, 좀 김건희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냥 조금만 터집을 잡아도 다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행정각부도 장관을 갖다가, 유명무실화 시키고 차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이 요구하는 인사를 갖다가, 좌우를 통틀어서 국가 동력, 국가 인재를 갖다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쥐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명하더라. 그게 국정 철학도 없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임명하더라. 인사정책의 완벽한 실패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 권력의 공포와 가스라이팅에 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언론 장악을 이제 이동관으로 하여금 이제 장악이 들어오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영상 2번 찍었죠. 안 되는데, 포탈 네이버를 건드는 게 이제 애들의 목적인데, KBS, MBC는 순순히 물러날 그 방송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판하고 김건희를 조금만 건드리면은 가스라이팅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정치자금법 수사를 한다. 따라서 언론이 지금 언론을 형해화시키려는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찬양하지 않으면 형해화시키고 공포를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고발 그렇게 들어가는데, 고소 고발한다면은 조사도 안 해. 기소도 못 해. 그런 식으로 전 사회를 갖다가 압박과 겁박과 공포와 가스라이팅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합리적인 시민, 좌우를 떠나서 합리적인 시민이 볼 적에 과연 저게 정상적인 정권이고 정상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를 헤쳐먹으려는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최은순이가 법정 구속됐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느냐? 검찰이 있다는 거죠. 그죠?
김건희 고속도로를 보면은 또 고속도로를 보면은 또 최은순의 법적 구속 사기, 그 둘 다 사기 인생인데 평생을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가 헤쳐먹는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결혼할 당시에 연애할 당시에 2년 동안 아크로스타에 동거할 당시에 그건 14, 15년 전의 일이니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수는 검사의 뒷배를 타고 오만 사기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게 이번에 터지는데 최은순 사건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윤석열의 보화에 김건희 일가가 부정부패를 해먹도록 하고 공공지구를 해쳐먹었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 기소도 안 하게 했다. 검찰들이.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가 또 튀어나왔다. 김건희 고속도로 같은 것을 양서면에서 강상면 쪽으로 빼는 것을 이거는 위인설관이었다. 국가가 김건희의 부정부패, 김건희의 사기에 동원된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김건희 고속도로가 누가 왜 어떻게 기존 원안을 제껴버리고 김건희 라인으로 뺐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왜 어떻게 그 중심에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일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이나 또는 민주당의 의심이나 의혹이나 공격에 대해서 그 야당은 의심과 의혹이 아니라도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야당의 의무입니다. 의무, 책무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김건희 고속도로건도 그렇고 최은순 사건도 그렇고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고 탄핵을 위한 정치작업이고 가짜뉴스고 괴담이다. 이렇게 명명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만도 취급 못하는 이 김건희 정권은 끝나간다. 양평고속도로를 김건희 고속도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최은순의 기소 과정과 재판 과정과 이것을 전부 다 보면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의 검찰 권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의 검찰 권력. 이거 최은순 사건을 보면은 검찰들이 왜 사기죄로 최은순을 기소를 안 했으며 왜 위조 잔고 증명을 4번, 5번 한 거를 기소 안 했으며 공공지구를 그렇게 헤쳐먹었는데 왜 그것도 기소를 제대로 안 했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로 와서 곧 고발이 들어갈 거예요. 좌파 진보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고발이 들어갈 텐데 고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 있으면은 그죠? 검찰은 인지수사로 이걸 털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조국이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 부정을 부모가 했다는 그 인지수사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도 이명박도 인지수사예요. 그거는. 그런데 검찰은 이걸 갖다가 다 제어시키고 다 폐기시키면서 김건희 일가, 즉 윤석열 일가를 보호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볼적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윤석열을 팽시키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추미애가 나왔고 박범계가 나왔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검찰개혁을 했어야 됐다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보수도. 또 사이드로 나오는 게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를 헤쳐먹은 사건이죠. 그 전번에 저도 방송했고 뉴스타파나 뭐 시사 뭐 이런 데서 계속 두드리는데 그 윤석열이가 300억 정도의 특활비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 현금으로 그냥 포상금을 주고 이명박 박근혜 잡아놨다고 포상금 주고 기소시켰다고 포상금 주고 또 그걸 갖다가 집 근처에서 집 아크로비스타 그 주상복합 그 장소에서 소고기 회를 그렇게 처먹었다. 근데 영수증은 없더라. 그 영수증은 7, 8년 지나도 다 보여요.
근데 그걸 다 가리고 수십 번 복사하면 안 보이겠죠. 그죠? 고고TV 자료를 봐도 제가 일부러 봤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 제가 세금 납부한 거, 카드로 납부한 거 다 있어요. 그거 멸종해요. 지금 봐도. 그래서 그건 사이드 문제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검찰이, 그래도 보수가 늙은 애들 25%를 제외한 합리적인 보수도 그래.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를 우리 보수를 쳤지만은 그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보수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쳤어. 문재인도 쳐려고 그랬어.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저게 검사들이 김건희와 최은순과 윤석열 일가만 보호하는구나. 그러면 윤석열이가 말한 헌법과 법률의 가치는 없어지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도 없어지고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정과 상식은 개뼈다구 같이 개밥이었구나. 그럼 윤석열이 가진 것이 뭔가? 좋다. 전두환 같이 폭정과 압정과 언론 장악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쥐가 선거에 새기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인가 인물이 되는가를 지금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국정 철학도 없고 국정 철학도 없고 국가 철학도 없고 무능을 넘어서 공정과 상식도 없고 대국민 인식도 없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도 않고 검찰이란 강력한 가스라이팅 권력 압박 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질식사시키는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론 패널들, 즉 방송 패널들이 하나씩 둘씩 다 잘려나가고 신문의 기고를 그걸 좌파 진보 애들이 쓰면 그것도 지금 차단당하고 있고 남은 것은 유튜브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뭐 말로가 비참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김건희가 멍충이라고 부르고 바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김건희가 제가 녹취록에서 한 말대로 저거는 밥탱이야, 밥탱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항상 따라야 되고 내가 말투까지 고쳐야 되고 그래. 저건 멍충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검사 시절 때 술 먹다가 늦게 들어오실 경우도 있겠지만은 10년 동안 저녁에 되면 나한테 밥 해주러 들어왔어. 내가 조정하는 인간이야 하고 말을 했는데 이 김건희란 유물이 윤석열을 갖다가 조종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의 나라가 되고 있죠. 어버더 김건희, 바이더 김건희, 포더 김건희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가 모든 국정을 장악했는데 김건희 부정부패는 요번에 최은순 사태와 또 최은순 법정 구속과 그 다음에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만 낭설로 떠들들은 루머로 떠들고 또 시민들의 입에 해제됐던 김건희의 전력과 이력과 행적과 그런 것이 다 튀어나올 것이다. 다 튀어나오는데 그걸 막는 것이 검찰이고 그걸 막는 것이 국힘의 유승민과 안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이므로 국힘에 과연 총선 전후에 윤석열에 충성을 할 것인가 또는 윤석열을 버릴 것인가가 나올 거예요. 총선 전에. 그럼 총선 후에 윤석열이가 민주당을 이기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든 말든 간에 식물정부로 빠지고 그때부터는 3년이 남은 정권에 의해서 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새로운 인물, 새로운 차기 대권주자를 키우는 과정에 들어갈 텐데 국민들이 양당 말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을 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이때까지 안 했고 빨갱이 모르만 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배신의 정치만 이제 김건희를 잡아놓고 윤석열을 배신할 정치 행태만 남았다. 따라서
우리같이 상식적인 일반 시민도 알고 있듯이 그 정치를 갖다가 10년, 20년, 30년 한 놈들이 왜 이 정권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부패하고 부정스럽고 너저분하고 도대체 우리의 상식을 갖다가 뛰어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저런 정권을 살려둘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 공천받으려고 저렇게 다리 붙잡고 똥꼬 빨고 있지만은 그들은 당선되는 순간 경북은 TK는 TK대로 부울경은 부울경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윤석열을 치고 그 치는 타켓의 첫 번째 대상이 제일 약한 고리 김건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 한 놈들은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또 부정부패에 컸든지 관료 권력에 컸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민한테 가려 그러지 윤석열 지키게 안 갈 것이므로 완벽하게 치는데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부터 치고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보톡스나 뭐 이런 걸 빵빵하게 하고 소녀같이 나오고 화장을 하고 탤런트같이 아이돌같이 소녀같이 나오는 그 얼굴이 백발마녀와 쭈그러진 몸, 쭈그러진 얼굴로 그죠? 우리는 비참한 물꽃을 맞이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어느 정권보다도 노태우, 전두환보다도 더 참혹한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우린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하는가? 뭐를?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지들이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을 대체할 또 현 정권을 대체할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 인물이 지금 현존하는 그 늙은이들이나 김건희 정권이 띄우는 한동훈과 원희룡은 절대 안 되는 구도다. 그것들은 장관감도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것들은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보호하는 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비참할지에 같이 썰려나가는 형국을 당할 것이며 그럼 나머지는 누구냐? 홍준표는 안 돼요. 홍준표는. 그럼 유승민하고 안철수만 남게 되는데 유승민은 너무 바늘과 같이 송곳과 같이 그 공격만 하고 있고 유승민은 인덕이 많이 부족하다. 유승민의 말은 옳으나.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도 고고TV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안철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낄 때 안 끼고 있더라. 자기만 지키려 그러더라. 그 분당 공천이 뭐가 대단하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지금 현실적인 사태가 막 김건희 고속도로 한번 말은 했어요. 안철수가 그죠?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최은순 사태 또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말은 했고 또 이거 어린 여교사 솜털 같은 서희초 여교사의 죽음 이런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문제에서 안철수가 말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런 국가적인 사태, 사회적인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안철수는 입을 닫고 있고 그렇다고 안철수의 그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국민들은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 윤석열과 강력한 대치를 안 하므로 그것이 한계가 올 수가 있다. 그런 문제고 또 오세훈이가 남았는데 오세훈이는 지금 윤석열에 바짝 붙어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서울시 발전을 위한다는 허명 아래 미명하여 움직이고 있으나 지금 현재 국민이 바라보는 오세훈은 윤석열 편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남는 사람은 극히 드물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제3지대다. 그들은 제3지대를 지금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3지대를 말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 그런다. 새 정치 세력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갖다가 국민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윤석열의 그 총선의 운명에 달려있다. 윤석열의 운명이 아니라 총선에 달려있다. 어떤 경우가 되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가 되든 김건희 권력과 김건희 정권은 역사상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정권의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상식이 없어요. 문재인보다도 더 상식이 없고 노무현보다도 더 상식이 없는 기괴한 정권이에요.
요번에 한 20일 동안 윤석열은 다 들켰어요.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었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